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올해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딩크족 부부가 월급을 따로 관리한다는 사연을 봤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가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특히 돈 얘기는 더더욱이요. 저희 부부,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둘 다 직장 다니고, 아이는 아직 계획 중이고요. 주변에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죠. 근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아내가 계속 그래요. 우리 돈 관리 같이 하자. 통장 합치자.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요. 근데 막상 맡기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얼마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야, 너 결혼하고 통장 합쳤냐? 생활비 통장만 같이 쓰고 있어요. 잘했다. 절대 합치지 마. 내가 결혼 10년 차인데 그게 제일 후회돼. 돈 쓸 때마다 마누라 눈치 보이고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는 기분이야. 그리고 비상금은 무조건 따로 빼놔.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 배우자를 안 믿는 거 아닌가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각자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는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퇴근 후 저녁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아내가 TV를 끄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응, 뭔데? 돈 관리. 우리 이제 통장 합쳐야 할 것 같아. 우리 지금도 생활비는 같이 쓰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재산을 투명하게 같이 관리하자는 거지.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적금이 얼마인지 난 전혀 몰라. 이게 부부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통장 다 안 보여줬어. 나는 당신이 물어보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당신은 분명히 따로 숨겨둔 거 있지?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못 믿는다는 거잖아. 아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한테 다 맡기기엔 불안해요. 여러분, 저희가 결혼 초기에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각자 100만 원씩 넣기로 했어요. 2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매달 부족하다고 그러네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생활비 통장에서 개인 쇼핑이나 카드값도 같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식비, 관리비 같은 공동 지출만 쓰기로 한 건데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옷이나 화장품도 여기서 결제하게 된 거죠. 결혼 1년 차 어느 날,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직 한 달도 안 끝났는데 벌써. 친구들이랑 저번 주말에 만났잖아. 그리고 옷도 좀 샀고, 옷은 지난달에도 샀잖아. 이번엔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너무 예쁜 거 있어서 그냥 50만 원만 더 넣어줘. 또 50. 에이, 짜증 내지 마. 당신도 취미 생활에 돈 쓰잖아. 처음엔 그래, 신혼인데 뭐 했는데 매달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1,000만 원 정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한테 맡겨. 내가 재테크 공부 좀 했어. 적금도 들고 펀드도 알아볼게. 당신은 일 바쁘잖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 아내를 믿어야죠. 그래서 전액 이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때 내가 준 성과급 잘 굴리고 있어? 아, 그거? 500 정도는 적금 들었어. 500, 1,0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는 필요한 거 좀 샀지. 겨울 코트 샀고, 당신 신발도 샀잖아. 기억 안 나? 내 신발은 10만 원짜리였어. 그럼 나머지 돈은? 생활비 부족할 때 좀 보태고, 화장품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재테크 한다면서 석 달 만에 반 넘게 쓴 거야? 우리 같이 쓴 거잖아. 당신도 혜택 봤어. 그리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도 중요하지.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 있어?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또 시작이네. 맨날 돈. 당신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 뭐하게? 그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화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믿어보자는 마음에 성과급을 줬는데 돌아온 건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불안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가 휴대폰에 가계부 앱을 깔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제대로 해볼게. 가계부 앱 깔았어.
지출 다 기록할 거야. 그때는 내가 좀 방심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처음 일주일은 정말 열심히 기록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편의점 간식까지.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앱을 여는 횟수가 줄었어요. 2달쯤 지나니 아예 안 열더라고요. 생활비 부족하다는 연락은 여전히 왔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결혼 전까지 억 단위를 모았어요. 20대부터 계속 아껴 썼거든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집에서 쉬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차도 중고차 샀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어릴 때 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파트타임 일하시면서 생활비 대시는 거 받고, 저는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녔습니다. 그때 느꼈죠.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지금도 아버지는 퇴직하시고도 일하세요.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 좀 더 모아뒀어야 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래를 대비해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비상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아내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아내는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자랐대요. 원하는 거 웬만하면 다 사주셨다고. 그러다 보니 저축보다는 지금을 즐기는 쪽에 익숙한 거죠. 최근 주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휴가 때 발리 가는 거 어때? 진짜 좋은 리조트 찾았는데. 얼만데? 500 정도? 항공권 포함이야. 오션뷰에 조식도 다 포함이고. 헐 500. 우리 작년에도 해외여행 갔잖아. 이번엔 그냥 국내에서 쉬면 안 될까? 에이,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거에 뭘 그래.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 그래도 500은 너무 비싸. 가면 경비도 더 써야 되잖아. 또 돈 얘기네. 당신 그렇게 모아서 뭐하게? 죽을 때 가져가게? 아니,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나중을 생각하면, 나중. 지금도 중요해. 우리 젊을 때 좀 즐기면서 살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큰 싸움이 났습니다. 오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알지? 뭔데 그렇게 진지해? 돈 문제. 나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이상하대. 뭐가?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통장 따로 쓴다고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 요즘도 그런 부부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 생활비는 같이 내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통장 좀 보자고. 나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각자 쓰니까 돈이 얼마나 새는 줄 알아? 근데 한 명이 딱딱 관리하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더 모을 수 있어. 근데 지난번에 내가 1,000만 원 맡겼을 때는 그렇게 안 됐잖아. 내가 믿고 맡겼을 때 좀 잘하지.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그때 가계부 앱도 깔고 노력했잖아.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 가계부 앱. 한 달 만에 안 썼잖아. 그건 바쁘기도 했고. 어쨌든 이번엔 다를 거야. 진짜로. 매달 생활비 통장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 잘 관리한다는 거야? 그건 우리 둘 다 각자 쓰니까 그런 거잖아. 합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 왜 내 말을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솔직히 불안해.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야,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돈 숨기고 살면 그게 무슨 부부냐고. 우리 엄마도 그러시더라. 그건 너 무시하는 거다. 경제권도 못 쥐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신뢰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안 돼.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 앞으로 계속 싸울 거야. 그렇게 말하고 아내는 짐 싸서 친정에 갔어요. 벌써 사흘째입니다. 아까 문자가 왔는데 이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면 우리 정말 힘들 것 같아라고. 제가 허튼 데 쓸 스타일도 아니고 돈 관리 따로 하자는 게 이렇게 집까지 나갈 일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아내한테 맡기면 1년 뒤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번에 제 대학 친구가 이혼을 했어요. 그 친구는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을 아내한테 다 맡겼대요. 8년 동안요. 야, 나 완전히 빈털털이야. 뭔 소리야? 너 매달 적어도 500씩 벌었잖아.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다 관리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거의 없더라. 헐. 8년 동안 모은 돈이? 명품백,
가구, 인테리어, 이것저것 사느라 다 썼나 봐. 물론 같이 쓴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나는 그 8년 동안 내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지. 40살에 원룸에서 다시 시작이야. 너 절대 통장 합치지 마. 그 얘기 듣고 나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아내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남편이 자기를 못 믿는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돈은 따로 관리하고 비상금은 숨기고 통장도 안 보여주고 이러면 서운할 수도 있죠. 아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돈에 대한 생각이 저랑 다를 뿐이죠. 저는 나중이 무서운 사람이고 아내는 지금을 사는 사람이에요. 둘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만약 돈을 다 맡기면요. 1년, 아니 2년이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60, 70살 돼서도 돈 때문에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처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후에 최소한의 여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부부인데 서로 믿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건가요? 아내한테 전화가 4통이나 왔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10몇 년 동안 모은 돈, 미래를 위한 안전망도 포기할 수가 없고 신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는 방식이 다른 걸까요?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한데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통장 합치셨나요? 아니면 따로 하시나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어도 다시 한번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